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제 11월이네요. 네. 자, 이 11월 첫 강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하지 마. 네. 제가 월요일 날 차 사고가 크게 좀 났어요. 대박. 차만 부서져 가지고 1,500만 원 정도래요, 수리비가. 진짜. 근데 몸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다치진 않고 허리만 이제 조금 이제 다쳐가지고 서 있거나 좀 앉아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나마 강의가 그죠 거의 다 종료된 시점이어가지고 참말 다행이고, 네, 그 차는 너무 과속을 한 나머지 저 공원 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가만히 서 있는 차 2대까지 밀어버리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이번 주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액땜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11월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액땜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험을 잘 볼 일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고도 완전 대형 사고잖아요. 그런 식의 액땜은 좀 돈으로 밀어서 할 수 있는 액땜이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11월에 마음 부담감 갖지 말고, 이 11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도 제일 안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가장 초조하기도 하고, 계속 저기 공원에 가서 나뭇잎만 띄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캄하게 그냥 평소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월 마지막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야 돼. 딴 생각이 나지 않도록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라던가 이렇게 하셔서, 네, 이게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만 이 11월 한 달을 멀쩡히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11월 한 달이 또 이제 실제 이제 임용 시험 당일날의 그런 어떤 여러분의 필터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심지가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죠? 이 11월 한 달은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최종적으로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키텀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달을 좀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첫 주 최종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액땜은 제가 다 했으니까 나쁜 일 절대 안 생기니까 여러분은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1월 모의고사는 사실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 위주로 다시 한번 그죠 리마인딩 시키도록 하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 12월 모의고사에서 선택된 개념이라든가 그 토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출 문제와 이제 가급 이렇게 이제 겹치지 않는 그 부분으로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학습 현장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개념들 또는 키텀들 위주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회, 2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이제 3주, 4주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교육론에 대한 키텀들을 쭉 한번 파노라마처럼 쭉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작년에도 보니까 정리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한 달을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최종 모의고사도 A형에서 기입형 3문제, 서술형 1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에서는 이제 1회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 1문제, 논술형 1문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이제 사실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학생들의 하이 모티베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그죠? in class work, 그죠? 수업 중의 활동을 어떻게 해요? 그죠? outside the classroom, 교실 바깥으로까지 연장을 시켜서 언어 학습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도구다라고 해서 이러한 컴퓨터 통한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이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한 형태로, 그래서 컴퓨터 통한 언어 학습이 이제 제가 11월 최종 모의고사 첫 문제로 다뤘듯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컨코던싱이라든가 이러한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에 관련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조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또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된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의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이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디렉션을 보시면 in class work으로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는 활동인데 토픽은 두 번째 줄 보시니까 학생들의 experience of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것인데 그 학습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세 번째 줄에 보니까 exchange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학생들이 이메일을 작성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세계 다른 곳에 있는 학생들과 짝을 지어서 이메일 exchange를 하도록 하는 활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활동은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 중에서 CMC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뭡니까 여러분? 키팔 프로젝트 또는 키팔 액티비티 또는 이제 찾아보면 이팔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이팔스. ePARS activity, 또 ePARS project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용 용어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은 KeePAR project, KeePAR activity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KeePAR activity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수업에서 봤어요. 그죠? 수업에서 보면은 몇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일단 수업 전에 선생님이 준비 단계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과 키팔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선생님이 이제 좀 알아보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뭐 이렇게 이제 딱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그 학생들과 어떻게 자기 반 학생들을 짝을, 그죠? 예, 지어줄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본 수업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하고 상대 나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알아서 준비 작업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상대 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그 메일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다시 받은 메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전형적인 키팔 액티비티, 키팔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들이 쭉 제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용은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키팔 프로젝트, 키팔 액티비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키팔 프로젝트가 여기서 이제 이런 활동을 키팔 프로젝트라고 한다, 키팔 액티비티라고 한다 이렇게 딱 기입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것에 대한 장점이나 이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키팔 액티비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뭐야? 일단 이메일 엑스체인지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스킬은 주로 타겟 스킬이 뭐죠? reading과 writing이에요. 그래서 reading과 writing의 high motivation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writing practice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장점을 둘 수도 있는데 reading도 한번 읽고 그죠? 상대에서 받은 메일을 읽어보도록 하고 그죠? 그것에 대한 리플라이를 하면서 내 메일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high motivation을 유지할 수 있어요. reading과 writing에 있어서 high motivation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른 나라 친구들과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cross cultural awareness. 그죠?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화 지도를 그죠? 예,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화에 관련된 장점들을 하나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것은 그죠? 교실 안에서 진행되는 디스플레이 라이팅이에요? 아니에요. first chance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 authentic communication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첫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authentic language use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실 밖에서의 실제 언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더라 이런 장점들. 그 외에 뭐 자잘하게 여기에서도 보면은 각자 이메일을 쓰고 나서 자 다른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 바꿔봐. 그리고 정확하게 체킹해봐. 크리스도 더불어서 이제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냥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체킹을 위해서 그죠? 교실 내에서 그죠? 그룹 내에서 서로 이메일을 바꿔서 보고 정확성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크리스라고 하는 그죠? 예, 그런 awareness라든가 language awareness라든가 이런 것들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게 부수적인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키팔 프로젝트, 키팔 액티비티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authentic language use
구술을 하도록 하면서 하이 모티베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뭐 살펴볼 거니까 예.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좋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평가 원리에 관련된 거죠. 예. 9, 10월에서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했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칭 프로시저가 쭉 있어요. 예. 선생님이 이제 특정한 상황을 이제 제시를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해외에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메일 레터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이제 그 당사 업체 측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메일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룹 져서 각각의 특정한 상품 하나씩을 이제 배당을 하고 어떻게 이메일을 써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팔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수업에 대한 절차로 라이팅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수업 활동이 이제 라이팅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서 티칭 프로시저가 많이 제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작년에는 라이팅 프로세스가 많이 없어서 라이팅 프로세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개념이나 이런 걸 잡을 때 교실 활동을 그렇게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을 해서 메일을 쓰고 뭐 이런 활동을 쭉 하고 각자 썼던 메일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피어 에디팅까지 하고 뭐 프로세스죠. 그죠? 예.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 쓴 내용들을 블로그에 이제 각자 써가지고서 올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어세스먼트 타스크로 하는 거예요. 그죠? 수업 중에 나온 과업들을 가지고 평가과업을 삼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평가과업이 모여서 되는 것이 뭡니까? 포트폴리오죠. 그죠? 과업 중에 나온 결과물을 누적시켜서 그게 콜렉션이잖아요. 누적시킨 게. 누적시켜서 진행되는 형태의 평가 타입을 써라 하면 여기는 포트폴리오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수업 과정 중에 나온 그죠? written product라든가 oral product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기간에 모아서 진행하는 평가 타입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업 중에 진행한 과업들을 가지고 어세스먼트 타스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 내용에 대한 티칭 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커멘트를 좀 읽어보시면 주어진 수업은요 학생들의 라이팅 스킬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수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글은 특정한 라이팅에 대한 컨벤션이 들어가 있는 라이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르 라이팅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장르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글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 보고서 양식의 글이 있고요. 편지 양식의 글이 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듯이 또는 이제 희곡, 플레이에 대한 그래 양식이 있듯이 그러한 형태의 특정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진행되는 라이팅을 장르 라이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메일 양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장르 라이팅에 대한 감각을 좀 길러주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죠? 예, 특정한 그 이메일의 포맷을 토대로 해서 이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그룹웍을 통해서 이제 시키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오른쪽에 가시면 그래서 I have assigned each student an email as an assessment task based on what was taught in the lesson to fully reflect in the course of learning이에요. 그죠? 학습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 과제를 그죠? 평가 과제 한 형태로 이메일을 이제 쓰도록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감을 그죠? 받았다 이런 얘기죠. 수업 내용과 평가의 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s assessment is full meet of the lesson object. 수업 목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는 예, 오른쪽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가시면 I expect the assessment to have high 이러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테스트는 테스팅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테스팅 프린시플 중에서 그 학습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테스팅 프린시플은 뭡니까? 컨텐트 밸리디티예요. 컨스트럭 밸리디티 쓰지는 않았겠죠, 설마. 그죠? 학습 내용과 평가가 일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high content validity를 이제 유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하나 있어요. I am being faced with unexpected problem. 예상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다시 말해서 the result of scoring the tests are likely to be unsatisfactory to students.
결과가 학생들한테 불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스코어링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They may think they get unfair grade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된다. Some of my students think the test has low 뭡니까? 평가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reliability가 관련돼 있죠. 근데 선생님이 혼자 이틀 밤을 새면서 평가를 했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채점하는 것에 있어서 피곤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채점과 나중 채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이죠. reliability 중에서 무엇이다? interlater reliability. 이러한 부분이 사실 수행평가 부분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비티. 아직 사고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죠. 선생님 혼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의 채점을 하다 보면 피곤과 정확한 채점 기준이 없다 보면은 일관성 있는 채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작년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객관식 유형의 문제도 실제 수업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업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개념이나 키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키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키텀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을 그려가면서 그 키텀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그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이제 답으로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키텀은 워낙 뭐 기본서에서도 많이 이제 강조를 했고 9시월에서도 저희가 몇 번 이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외에 제가 다 다루지 못한 키텀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상황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6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컨텐츠 밸리디티와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비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좋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역시 이제 수업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예, 수업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 수업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커멘트로 주어지고 그 커멘트에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라이팅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여줍니다. 토픽을 먼저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아티클을 갖다가 이제 읽도록 합니다. 개별적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How to save such children. 그죠? 유니세프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토픽을 이제 제시를 하고 학생들한테 브레인스토밍 시키고 디스커션 하도록 해서 이제 드래프트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드래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컨퍼런싱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드래프트를 각각 학생들한테 바꿔서 보도록 하고 피어 프로프리드를 하도록 합니다. 피어 에디팅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시된 그 수업의 절차를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코멘트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주어진 티칭 프로시저를 보니까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형태의 그 티칭 프로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커멘트가 빈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어진 티칭 프로시저에 관련된 그런 키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traditional approach to writing, 그죠? 라이팅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요, 일반적으로 파이널 프로덕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글의 일관적이고 오류가 없는 텍스트를 그죠? 강조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traditional approach to writing의 형태의 글쓰기 과업들은요, 주로 학생들이 그죠? 완벽한 모델을 imitate 하거나 카피하거나 그대로 transform 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활동과는 다르죠. A에서 주어진 티칭 프로시저는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A에서 주어지는 교사는요, 라이팅을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Encourage learners, 학생들한테 to team up, 같이 조를 짜서, 그죠? 서로 to complete a piece of essay by sharing or brainstorming idea on the topic with each other. 서로 그 토픽에 대한 생각을 나눔으로써 함께 글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형태가 development, 그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그죠?
협의를 했다는 얘기야. 토의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he focuses on STEM. 그래서 전통적인 글쓰기와는 다르게 A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 단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어요. 글쓰기에 대한. 그죠? drafting, redrafting, a piece of work, getting feedback on their ideas and how they are expressed.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고의 과정이죠. thinking process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글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writing instruction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는 글이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 또는 뭡니까? 여러 번의 글쓰기가 진행됐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 안에서 빈칸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quantity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quantity. quantity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의 글쓰기, 양적인 글쓰기를 얘기한다라고 했겠죠? Process Oriented Writing Approach에서는 뭡니까? First draft가 있고, second draft가 있고, final draft. 그죠? 파이널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의 글쓰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과정에서 자꾸 사고가 better 버전으로 디벨롭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가 두어서 진행되는 글쓰기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투 라이팅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런트 어프로치 투 라이팅, 다시 말해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에 대한 글쓰기를 비교했을 때 퀄리티와 퀀티티에 대한 두 가지 용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퀀티티라고 하는 여러 번의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맞는 것이고,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했잖아. 에러 프리 텍스트예요. 완벽한 글 자체만 포커스가 맞춰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질 높은 그런 어떤 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퀀티티 퀄리티를 뭐 저희 빌드업을 뭐 이제 딸딸딸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프로세스와 프로덕트까지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맥 안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프로덕트로 이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tudent first draft to go through several steps of revision by giving a chance to think they as they write. 이게 이제 퀀턴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번의 글쓰기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되도록 하는 거. 여러 번의 글쓰기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평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서술형 A형 서술형 3번을 보시고 많이 웃으셨죠? 네. 현장에 가면 더 웃긴 얘기도 많아요. 히트뻥. 네. 애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직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발 그룹워크 시키면 서로 이제 그룹워크에서 이제 니고시에이션도 하고 디스커션도 해야 되는데 툭 하면 한쪽에서 애들이 야 히트뻥 뻥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서 거기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조분석 가설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일단은 서술형은 논술형도 그렇고 디렉션을 먼저 읽어서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 정보들을 뽑아서 답안으로 연결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identif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gainst which Korean English learners speak so-called Konglish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형태죠. 뭘 규명하라고 하는 건데 뭘 규명하냐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규명해라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 디렉션에서 against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는데 against는 뭐뭐에 대비하여 예방하여 뭐 이런 거 이렇게 히터뻥과 같은 콩글리시를 쓴 학생들을 대비하여 거기에 관련된 그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히터뻥이라고 하는 것이 코리안 미닝 시스템을 그대로 into English, 영어로 translate 한 거잖아요. literally translate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어, 특히 first language의 interference, 간섭 현상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하이포테시스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언어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against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뭐뭐에 반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theoretical background에 대한 부분들을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interferenc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nterference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두 언어를 철저하게 대조 분석을 해서 그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게 바로 대조 분석 가설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게인스트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주어진 그러한 콩글리시를 사용하는 theoretical background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규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대화를 먼저 가볼까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daily live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더니 S1이 얘기합니다. 수지 made me angry yesterday. 이런 것은 사실상 애교죠. 요 정도 틀리는 것은. 그죠? 예, 충분히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화나게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화나게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수지는 hit the 뻥. 예, 뻥을 잘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it the 뻥? 예, 무슨 뜻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told a lie with exaggeration. 과장되게 거짓말을 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바로 잡아줍니다. tell a fib. 그죠? 예, 이제 과장된 말을 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좋습니다. 허풍을 떨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she told a fib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 그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수지 angered me to 수지 made me angry가 아니라 그죠? 예, angered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이제 선생님이 대화상에서 이제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티칭 러그 쓰신 거예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학생이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nonsense looking expression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는 건지 히터뻥이 뭐냐 히터뻥이 차라리 그죠? made me angry 정도는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죠? 예, 말도 안 하겠는데 그죠? 히터뻥 그죠? in particular the expression 히터뻥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나 nonsense for any native speaker of English 아무도 이해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요.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 오브 코리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 자체가 make me angry도 이제 부적합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 잘 안 쓰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표현 하나하나씩을 고쳐줘야 되긴 하지만 사실상 impossible to give feedback. 하나하나 일일이 피드백을 주는 것은 정말 참 어렵다. 나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들이 다음 줄 가시면 will take root so deep in their cognitive structure에 깊이 뿌리를 내릴까 봐 걱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책을 주는 형태의 theoretical background는 무엇이다?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점수를 2.5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explain why 수단 1 in A에 있는 학생 1이 왜 얼마나 중요하면 서치해지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디렉션 그렇게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두 개가 강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hit the bong이라고 하는 콩글리시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설명해라. 그리고 use less natural expression like 수지 made me angry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써라.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제 언어, 잉글리시 그 미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간섭 현상을 빚어준 거예요? 코리안 미닝 시스템이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한국 학생들이 그죠? 수전 1 in A에 있는 학생 1처럼 어떻게 literally translate 하는 거예요. 코리안을 into English로 영어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답안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점수로 연결되도록 하는 키텀을 찾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theoretical background는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라고 하는 대조 분석 가설이 일단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히터뻥이라든가 수지 made me angr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 배경에는 뭐가 한국어의 미닝 시스템에 대한 interference,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학생 1은 literally translate Korean into English. 그죠? 한국어를 영어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5점을 다 받으면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적어도 2가지 이상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은 4.5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형 이렇게 진행을 하고 B형
저는 올해는 개인적으로 러닝 스타일은 조금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실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직 선생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저도 이제 교직을 떠난 지 한 20년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이도 저는 초등학교 생기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잘 모르니까 이제 현직 교사들을 간혹 이제 만나면 요즘은 학교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뭐 인성적인 문제인 걸 차치하더라도 이제 가르칠 때, 수업을 진행할 때,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를 했을 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선배 교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봤을 경우 이렇게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한국어를 이렇게 코드 스위칭을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한국어 표현을 가지고 자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individual difference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individual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뭐 preference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professional 레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준별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도록 할까. 그래서 반별 이동 수업을 하는데 뭐 그거 자체도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죠. 정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위압감이 있다던가, 또는 한 학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고착화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 나는 열반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좀 하이 모티베이션을 이제 강하게 이제 부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제 교사의 역량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의 그런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러닝 preference예요. 선호도. 그죠? 그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의 수업 활동이라든가, 그죠? 예. 수업 절차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학습을 좀 더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안에서의 러닝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학습자가 길러야 되는 스트래티지라든가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 정도는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예, 학습자들의 그 학습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 시켜가지고서 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들. 예, 그래서 B형 서술형 4번 저희가 9시월에도 이제 유사한 문제를 풀었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A 테이블은요, 학생들의 러닝 스타일, 러너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러닝 스타일에 대한 이제 분포도입니다. 예, 테이블 상에서는요, 학생 A 같은 경우에 러닝 스타일을 보면 이 학생은 주로 inductively explained grammar preferred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inductively explained grammar preferred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학생은 analytical 또는 이제 field independent 이제 학습자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역시나 field independent 독립적인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는 학습에 이제 능한 학생들로 이제 판명이 되어집니다. B 학생을 보면요, 고르다고 보는데 그래도 비교적 inductively explained grammar preferred, ambiguity tolerant 또는 risk taking,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communication preferred, ambiguity tolerant, risk taking에 이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세 학생에 대한 자료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low, 2는 mid, 3은 high 마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와 같은 수업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B와 같은 수업에 있어서 가장 그죠 적합하고 잘 맞을 것 같은 학생을 하나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 디렉션이었죠. 디렉션을 보시면 considering the information in A and B, identify which one of the three students 중에서 prefer this lesson procedure를 선호할 학생들, 그리고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를 그 학생의 러닝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업을 보면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의 리딩 어빌리티를 키워주고자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티클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갈등에 대한 사진이 실려있는 아티클을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이 그룹을 짜서 그 아티클을 쭉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인가 guessing도 해봅니다. venture gues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아티클에 나온 내용들을 서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한 의견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수업이 커뮤니케이션 오리엔티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오리엔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닝 베이스로 진행이 됐어요. 특별한 세부적인 항목이라든가 문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체크보다는 전체적인 학생 간의 그런 어떤 소통에 초점에 맞춰서 진행되는 수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3명의 학생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학생은 누구겠습니까? 스튜던트 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봤을 때 왜 이 수업에 이 스튜던트 C가 가지고 있는 러닝 스타일에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점수가 벌어지죠. 예? 선택하는 것은 쉬워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셔야겠죠.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드만 써줄 경우에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수업의 어떤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드한 러닝 스타일과 맞는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 써줘야지만 설득력 있는 그죠?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수업에 대한 특징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스튜던트 C가 이제 적합한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로 high level, 그죠? 가장 높은 포션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드 그 러닝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근거로는 주어진 수업이 뭡니까? 그룹워크로 진행이 된다라던가 이해하시겠어요? 미닝 베이스로서 다량의 이제 디스커션, 그룹 디스커션의 형태의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라던가 뭐 이런 근거를 달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있으면 주어진 점수를 다 받고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드만 간단하게 썼다라고 한다면 1점이면 0.5점 감점이 되고 이해하시겠죠? 항상 어떤 리즌을 써라 근거를 써라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왜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드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 수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까지가 설명이 되어줘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ambiguity tolerant.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근거로는요. 그죠? ambiguity tolerant만 쓰면 안 돼요. 이 수업의 어떤 부분이 ambiguity tolerant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러닝 스타일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communication preferred는 어떤 유형의 러닝 스타일인지, ambiguity tolerant는 어떤 유형의 러닝 스타일인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ambiguity tolerant라고 하는 것은 모함에 대한 어느 정도 관용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리딩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언어 월즈가 있다 하더라도 guessing이나 skimming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달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ambiguity tolerant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손쉽게 easily 하게 skim the text를 하고 venture guess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티클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 세 번째 risk taking.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regardless. 그죠? 뭡니까? of errors. 그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테이킹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학습 활동은 뭡니까? 디스커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학생들과 그러한 아티클에 대한 내용들을 디스커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튜던트 C라고 하는 학생이 주어진 수업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근거를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내셔널을 달아라. 그죠? Right why. Write the reason. 그 이유를 달아라. 왜 그런지를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연계성을 가져야 돼. 반드시.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는 무조건 당한점이야. 키텀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시면 되겠고요. 옛날 같으면 옛날 시험 유형이나 그러면은요 원서에서 그냥 텍스트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객관식은 그거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달면 되고요. 그럼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바뀐 시험을 보게 되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수업 상황이 뭐 100개, 200개 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 상황에서 빚어지는 그런 pedagogical problem이라든가 그런 시츄에이션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내년 문제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는 뭐 합격해서 들어갈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상황 하나가 너무 동떨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시험에서 나와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에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할까 한 번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이제 지필평가와는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인터뷰에서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위안을 삼으면서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수집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은 많이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교육학 책도 좀 볼까 봐요. 교육학 일반 면접 책에서 그런 상황들을 좀 가져다가 써서 교육론과 결부를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다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은 쉽게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답 달면 그만이지만 이 문제가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게 괴리가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넋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 일들입니다. 어쨌든 논술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론과 결부를 시켜서 그죠, 우리 수업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할까 하다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커런처 어프로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다 하면은 컨스트럭티비즘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전반에 이런 컨스트럭티비즘은 러닝 앤 티칭부터 시작해서 어세스먼트까지 다 퍼져져 있는 것이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관련된 문제를 논술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칭 프로시저 A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커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디렉션부터서 먼저 읽도록 할게요. 원 패러그래프 있고 이제 어나더 패러그래프 있으니까 두 패러그래프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답안을 쓰면서 한 패러그래프로 임의대로 쓰지 마세요. 무조건 일정 감점이 돼요. 아시겠죠? 두 패러그래프면 제발 말 들어. 두 패러그래프로 나눠서 쓰세요. 그래서 패러그래프이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웃라인을 잡을 시간을 배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웃라인을 잡았으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조직해 놓으시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조직했기 때문에 그게 한 패러그래프로 연결될 이유는 없어요. 혹시 쓰다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 이제 끝에서 이제 딱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썼을 때 그 간격을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패러그래프로 봐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도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안에서는 인덴트, the three spaces, 3칸 정도 들어가요. 사실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칸을 정확하게 쓸 수는 없지만 살짝만 들어가서만 써도 두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예전에 두 패러그래프를 썼는데 한 패러그래프 써라고 해가지고 답안은 맞는데 점수가 많이 깎여가지고서 그죠, 안 된, 1차에서 안 됐어요. 그분은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합격해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단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또 굉장히 점수가 0점, 2점, 0점, 3점, 0.5점에서도 떨어지는 이 판단에 이 판국에 1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 단락을 써라. 그러면 단락을 나누라는 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담아라고 하는 것은 단락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디렉션 자체에서 단락을 끊어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점수 그 기준의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아. 자, 디렉션부터 보도록 하자. 네. Briefly explain the learning theory described in B. B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그러면 B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습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이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identify인 거고요. 학습 이론이 무엇인데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다 까지 하면 explain이 되는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보예요. 두 번째 이제 identify one example of the teaching activity related to this theoretical framework from the lesson procedure in A. 두 번째 정보를 찾으려면 A도 이제 참고해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러닝 프로시저 중에서 주어진 이런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티칭 액티비티 하나를 골라라, 규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먼저 봐야 되니까 B를 봐야겠죠.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as learners are actively involved in process of meaning and knowledge construction as opposed to passively receiving information. 첫 번째 뭐야? 학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동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죠? 의미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러너 센터드죠. 굉장히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는요, 좀 makers of meaning and knowledge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maker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받아주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그 지식이나 이런 의미를 갖다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풋을 주면은 그 인풋을 자기가 재창조한다는 얘기예요.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나 knowledge를 그러니까 학습자가 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마다 주어진 지식이나 미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메이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기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따라서 teaching should foster critical thinking.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요,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죠? 그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한테 critical thinking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그죠? 본인이 진행하니까 모티베이트 될 수 있고 독립적인 학습자로 키워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이러한 theoretical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학습은 always build upon knowledge that a student already knows.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딱 보니까 뭡니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this prior knowledge is called schem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Because all learning, 모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filtered through pre-existing schemata를 통해서 걸러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존 지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그 지식의 형태가 더 커질 것이냐 뭐 줄어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학습은 is more effective when a student is actively engaged in learning process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정보가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여기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러너 센터드도 있고 우리가 배운 내용도 많아. 퍼스널라이즈도 있고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도 있는데 제발 본문에서 다룬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그런 리스크가 적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학습을 임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습자가 학습을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나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프레임워크 부분 안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 하면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컨스트럭티비즘에 관련된 그 학습 원리들이 많은데 컨스트럭티비즘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에요. 구성주의. 구성이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흥분했지? 네.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지만 메이커. 만든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existing knowledge를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스키마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to perform a new lesson, 새로운 학습을 수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구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take active part in, 그죠? 랭귀지 러닝. 언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meaning과 knowledge를 to discover,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 구성주의에 관련된 설명을 본문의 내용을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dentify one example of the learning activity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theoretical framework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그죠? 예,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theoretical framework으로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있잖아. This theoretical framework holds that learning always build upon knowledge that a student already knows 라고 돼 있어요. 되셨어요? 수업 절차 중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학습을 나가도록 하는 활동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단계 보니까 그죠? 어떤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그죠? 일단 그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favorite hobby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슨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죠? What sports they learned at school? 학교에서 이제 어떤 스포츠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remind the student
about keywords and useful phrases that were taught in relation to hobby and last lesson.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words와 phrase를 배웠어요. hobby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으면 이게 existing knowledge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리스트를 짜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tell your partner about your favorite hobby and about the reason. 네가 좋아하는 허비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phrase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스피킹 액티비티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합의나 그죠? 그 합의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디스커션이라든가 그죠? 예, 스피킹 그 액티비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하나 더. 그래서 이게 원 패러그램 안에 들어가야 될 정보예요. 그렇죠? 찾아서 주는 것들. 근데 아까 이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해서 퍼스널라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주어진 커멘트 안에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학습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구성주의의 가장 큰 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에서 뭡니까? 그러한 theoretical framework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쓰니까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야.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원 패러그래프,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정보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원 패러그래프 안에도 그 패러그래프 안에가 하나의 텍스트로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상태의 예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한 단락이 딱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논술형은 한 패러그래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 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고 두 번째 그 두 개의 패러그래프를 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정보를.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뚱딴지 같은 정보를 주면 unnecessary information이에요.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라서 불필요한 정보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코헤런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나마 불필요한 정보면 괜찮은데 틀린 정보를 주면은 감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이 이게 전부 다 overview 또는 outline 부분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렉션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그죠? 티킹 오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아웃라인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Another paragraph 안에서 write how learners in A with the help of this framework 이런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여기 중요하다.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linguistic 아이템은 실제 말하기 수업에서 어떻게 습득을 해 나가는지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여기에서 말하기 활동에서 linguistic 아이템을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인지를 골라줘야 되는 정보가 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골라봐 일단. 어떻게 나가지? 뭐 말하기를 해가지고 쭉 보니까 디벨롭먼트 두 번째 단계에서 뭐야? Ask a student to stop to attend to linguistic points including vocabulary, collocation 뭐 등등등. To help with communication between partners. 말하기를 하다가 이러한 linguistic 아이템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말하기 도중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문법적인 요소 때문이면 그것을 갖다가 서로 묻고 대답하고 협의를 해서 니고시에이트 하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링귀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기를 통해서 익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닝을 통해서 형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어휘에 대한 링귀스틱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게 하면서 오른쪽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그죠? 래퍼 부분 안에서 give student brief written transcript based on a dialogue by two native speaker가 이제 똑같이 진행한 활동들을 들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트랜스크립을 읽어보도록 하고 그죠? 자신이 썼던 표현이랑 네이티브 썼던 표현들에 대한 것들을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익스프레션을 갖다가 언더라인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표현, 용법에 대한 디스커버, 그죠? 발견을 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 이게 전부 다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컨스트럭티비즘 아까 설명해서 to discover the meaning and knowledge를 이제 발견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저 보세요. 정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가장 메인 정보는 어떻게 이 학습자들이
말하기 활동 안에서 링귀스틱 아이템에 대한 습득을 해나가는지를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티칭 프로시저에서 말하기 활동 중에 진행되는 그죠 말하기 인스트럭션 지금 이 티칭 프로시저에서 그 링귀스틱 아이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수업에 대한 절차를 그대로 갖다가 패러프레이징해서 써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그럼 이런 활동 전통적인 접근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전통적인 접근법, to grammar instruction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덕티브잖아요. 그걸 direct instruction이라고 얘기해요. 직접 가리키는 거, 하나하나 끼고 가리키는 거, formal instruction. 그죠? 그게 전통적인 문법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unlike the direct instruction of traditional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 문법 지도의 전통적인 접근법, 직접적인 지도의 그런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그죠? direct instruction이라든가 뭐 deductively 하게 이제 그 지식을 갖다가 알려준다라든가 또는 direct instruction 대신에 쓸 수 있는 문구가 또 뭐냐면 being told라고 하는 게 뭐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지식에 대한 규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학생들이 discover 하는 게 아니라 being told라고 하는 것은 디덕티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학생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듣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being told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구를 써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하기 활동은 focus on form approach 또는 그거 대신에 그죠?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 안에서 그죠? 예, 폼에 대한 부분들에 어텐션을 하도록 한다라던가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안에서는요. 일단은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traditional approach에 대한 언급할 수 있는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라도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게 traditional approach다 하면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어떻게 문법 지도를 하냐면 direct instruction이야. direct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direct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도록 하는 수업이 direct instructio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formal instruction이 바로 direct instru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rect instruction 또는 being told. 그죠? 수업에 대한 타겟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과는 달리 지금 이 티칭 프로시저인 A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말하기 수업 안에서의 링귀스틱 아이템은 어떤 관점에서 진행되냐면 말하기 과정 중에 나온 언어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기에서 사용된 본인들의 사용된 표현과 네이티브가 사용한 표현에 대한 비교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미 language used 사용된 언어에 대한 의미에 대한 파악이 주어지고 나중에 그 다음에 폼에 대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말하기 활동에서 이 폼에 대한 negotiation 오브 폼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뭐야?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help the communication이잖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콜로케이션이나 랭귀지 아이템에 대한 그 토의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urrent approach 지금 그 teaching procedure인 A에 보여지는 current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traditional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이 아니라 focus on form approach. 이게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focus on form approach를 쓴다 하더라도 좀 설명을 또 써주셔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A에서 보여준 teaching procedure는 링귀스틱 아이템을 뭐와 결부해서 form과 meaning을 같이 결부를 해서 그죠? form, meaning,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communicative context 안에서 focus on form을 하도록 한다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 예로 실제 말하기 과정 중에 의사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폼에 대한 니고시에이션을 하도록 한다라던가 그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한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특정한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to discover 해보도록 한다라던가 그 예가 그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도 어프로치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teaching procedure in A에 있는 수업 절차 안에서는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와는 다르게 어떻게 언어 형태에 대한 수업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example을 달아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단락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감점 없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 없이 공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액땜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